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아들 집에서 편히 살면 되겠지. 딸 집에 들어가면 든든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집은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관계의 미묘함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 기대는 순간 삶의 존엄은 흔들린다. 사랑과 애정이 부담과 갈등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 집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애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갈등과 불편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오해로 번지기도 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관계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랑으로 들어간 집이 어떻게 갈등으로 변하는지. 부모는 사랑으로 자식 집에 들어갑니다. 자식은 기꺼이 부모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책임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식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차이가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의 관심은 간섭으로 바뀌고 부모의 조언은 잔소리로 바뀌고 부모의 애정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면 친밀함은 불화로 바뀌고 애정은 부담으로 바뀌고 배려는 간섭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 집에서 자신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이미 책임이라는 무게가 있습니다. 부모의 작은 요구 하나가 자식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 부담이 누적되면 애정은 갈등으로 바뀌고 따뜻했던 가족의 공간은 불편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많은 부모가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자식 집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지만 점점 말 한마디가 신경 쓰이고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눈치가 보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인간관계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의 폭발은 빠르고 조금만 거리를 허물어도 불화가 생기기 쉽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들어간 집이 결국 갈등과 긴장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자식이 애정을 표현하면 부모는 간섭이라고 느낍니다. 말없이 지내면 부모는 소외감을 느끼고 자식은 무심하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작은 상황 하나가 갈등으로 변하는 과정을 정약용은 이미 주목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거리와 역할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며 그 거리가 깨지는 순간 사랑은 갈등으로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식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집안일을 돕고 싶고 가끔 손주와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이 부담으로 바뀌고 애정이 갈등으로 바뀐다고 경고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동해도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의 가정과 공간을 유지하고 싶지만 부모가 들어오면 책임과 부담이 늘어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신경 쓰이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인간관계의 현실적 진실로 봅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감정과 역할의 균형이 깨지면 사랑은 갈등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들어간 집이 결국 긴장과 불편으로 가득 찬 집으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부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서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점점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부모가 조언을 하면 처음에는 배려로 받아들였지만 반복되면 잔소리로 변합니다. 부모가 손주를 챙기면 처음에는 사랑이지만 지속되면 방해로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변화를 막으려면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기보다 자신의 공간에서 삶을 유지하며 자식과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허물어지면 사랑은 갈등으로 바뀌고 따뜻한 가족의 공간은 긴장과 불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노후의 지혜로 설명하며 부모가 선택해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자식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이 갈등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서운함이 쌓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들어간 집이 갈등과 긴장으로 변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겪는 사랑과 갈등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문제처럼 보이지만 정약용은 이를 노후를 살아가는 중요한 선택으로 봅니다. 사랑의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랑이 갈등으로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원치 않는 긴장 속에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행복한 노후는 사랑이 부담으로 변하기 전에 미리 경계를 설정하고 스스로의 역할과 삶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자식 집에 들어가지만 사랑이 갈등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과 갈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고 자식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을 때 사랑은 여전히 사랑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면 내가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생활 습관이 존중받을까요?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서로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은 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작은 차이가 충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던 부모는 자식 집에서는 생활 리듬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밥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조금만 습관이 달라도 불편이 쌓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생활 방식의 차이를 중요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충돌이 발생하기 쉽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볍게 운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늦게 일어나고 TV를 켜놓으며 집안 분위기가 부모와 맞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방식으로 청소하고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이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충돌이 반복되면 사랑과 배려는 서서히 불편으로 변하게 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모는 필요하다면 조금 더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경제적 계획과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작은 소비도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자식의 절약 습관은 부모에게 답답함으로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자립과 생활 방식의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존엄이 무너지고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서 살면서 겪는 충돌은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정리한 물건을 부모가 다시 손대면 왜 이렇게 하지? 라는 불만이 생기고 부모는 내 방식이 좋은데 왜 못하게 하냐는 마음이 듭니다. 밥상 하나 차리는 일에서도 충돌이 생깁니다. 부모는 자신이 아침을 준비하며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이미 식단을 계획하고 있어 부모의 도움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사랑의 표현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상황을 노후의 현실로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생활 방식 충돌은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겹치면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배려하려 하지만 각자의 방식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도 갈등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집안 청소를 자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이미 일정한 규칙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 부모의 행동이 방해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생각하고
자식은 간섭하지 말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충돌이 반복되면 사랑과 배려가 점점 부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모는 마음이 상하고 자식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결국 행복한 가정이 긴장과 불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립과 거리 두기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공간과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자식 집에서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 집은 편안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잃고 생활 방식을 맞추면 존엄은 점점 사라지고 갈등은 늘어납니다. 부모가 느끼는 불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가 쌓이면서 애정과 존중이 부담과 불편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노후를 살아가는 지혜로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충돌을 피하려면 자신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자립적인 공간과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과 배려를 유지하면서도 부담과 갈등으로 변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자식 집에서 생활하는 부모가 겪는 문제는 사소한 습관과 생활, 리듬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을 준비하는 방식, 청소하는 방식, 돈을 쓰는 방법, 손주 돌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예방하려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방식과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생활 방식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충돌을 이해하고 대비하면 사랑과 존중이 부담으로 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키면서 자식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사랑은 부담으로 변하지 않고 충돌 속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충돌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며느리와 사위, 시어머니와 장모 사이에서 처음에는 웃음과 애정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과 긴장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는 다정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서로를 배려하는 척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애정을 보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존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달라지면서 작은 오해가 쌓입니다. 자식이 한 말이 부모에게는 무심하게 느껴지고 부모가 한 행동이 자식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작은 갈등이 크게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리가 없으면 친밀함은 불신으로 바뀌고 애정은 불편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손주를 돌봐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참견하면 자식은 그것을 간섭으로 느끼고 부모는 그것이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거리가 없으면 감정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친밀함이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면서 결국 불신이 자리 잡습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정리하면 자식은 그것을 간섭이라고 느낍니다. 부모는 내가 도와주려는데 왜 그러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작은 오해가 관계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있는 것조차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조용히 있으면 자식은 무심하다고 느끼고 부모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작은 균열이 점점 깊어지면서 웃음은 냉랭함으로 바뀌고 배려는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약용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인간관계의 법칙으로 보았습니다. 사랑과 존중은 거리와 역할이 유지될 때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애정은 불신으로 바뀌고 친밀한 관계도 싸늘하게 변하게 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생각하는 배려는 부모에게 무관심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며 불신이 쌓여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홀로 자신을 다스리며 거리와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다정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균열이 생깁니다. 사소한 오해가 누적되면 애정은 부담으로, 배려는 간섭으로 바뀌고 결국 신뢰는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불신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차이와 충돌이 쌓이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인간관계의 현실적 진실로 보았습니다. 많은 부모가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자식 집이 편안하다고 느꼈지만 손주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돕거나 조언을 하면서 서로의 감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과도한 관심이나 참견을 부담으로 느끼고 부모는 자식의 무심함이나 반응, 부족을 서운함으로 느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애정은 불신으로 바뀌고 친밀한 가족 관계는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과정을 막기 위해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자신의 공간에서 삶을 다스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면서 자식과 적절한 거리와 역할을 지키면 사랑과 존중이 부담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 사랑이 불신으로 바뀌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예상치 못한 긴장 속에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노후를 살아가는 지혜로 설명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불신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잘못이 아니라 생활 방식, 역할, 기대치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사랑과 배려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거리가 없으면 쉽게 깨집니다. 결국 사랑과 신뢰가 유지되는 비결은 부모가 자신을 다스리고 자식 집에서 지나친 개입을 줄이며 적절한 경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불신으로 변하는 순간을 이해하면 부모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자식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이런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서 불신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되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노후를 평화롭고 존엄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집과 삶을 지키던 부모가 자식 집에 들어가면서 점점 자신을 잃고 자존이 치욕으로 변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존중받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배려를 보여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모의 작은 부탁도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자식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부모에게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는 웃고 이해하던 마음도 점점 피곤과 불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존엄과 자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후에 자존을 잃는 것은 물질적 빈곤보다 훨씬 큰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면 존엄은 점점 무너지고 치욕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 집에서는 도움조차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고 좋은 의도로 참견을 하더라도 자식은 이를 간섭과 통제로 받아들입니다. 사랑과 존중이 부담과 불편으로 바뀌는 순간 부모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자존심은 상처를 입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노후의 현실적 경고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 자식에게 식사를 준비하거나 청소를 돕는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자식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라는 말이 나오고 부모는 기분이 상합니다. 부모가 조언을 하면 처음에는 참견이 아닌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간섭이다라고 느낍니다. 이 미묘한 감정의 차이가 자존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정약용은 가까운 사이에서도 경계가 없으면 자존이 쉽게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사랑이 부담으로 변하고 배려가 불편으로 변하면서 존엄은 점점 사라집니다. 또한 부모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자식이 이미 모든 생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자식은 불편해하고 자식의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부모 자신이 부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이를 자립과 존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노후에 자존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존을 지키지 못하면 작은 불편이 쌓여 자신을 짐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식의 공간과 규칙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며 자신의 욕구를 억제합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자존은 치욕으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고 자식 집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삶과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과 배려는 존중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존이 무시되는 순간 사랑은 부담으로 변하고 존중은 무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부모가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자식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지만 자식 집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방식과 생활 습관이 무시당할 때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존엄은 치욕으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노후의 치욕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부모가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존을 지키면 사랑과 배려는 여전히 존중 속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을 잃으면 사랑은 부담으로, 존중은 무관심으로 변합니다. 노후는 편안함이 아니라 자존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 집에서 치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치욕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선택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모가 자존을 지키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면 사랑과 배려는 부담과 불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존이 지켜진 상태에서 자식과의 관계는 여전히 따뜻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과 존엄을 지키려면 자식 집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자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존이 치욕으로 바뀌는 순간을 이해하면 부모는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고 자식과의 관계도 불편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이 점에서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 사랑과 존중을 기대했지만 갈등과 부담만 남았던 부모가 홀로 서면서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찾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홀로 살게 되면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과 떨어져 지내면 애정과 관심이 줄어들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순간 자유와 존엄이 회복된다고. 그는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며 홀로 사색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서 불편과 갈등을 겪은 후 홀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선택하면 처음 느꼈던 외로움은 자유와 평화로 바뀝니다. 홀로 서기란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자식 집에서 경험한 부담과 갈등이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은 홀로 서기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스스로임을 깨달았습니다. 벼슬길이 막히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그는 공부하고 글을 쓰며 홀로 서기의 힘을 체득했습니다. 부모가 홀로 서면서 얻는 자유는 물리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 자유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식사 시간, 청소 방식, 운동 습관, 생활 리듬, 모든 것이 자신이 주인입니다. 정약용은 정신적 자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홀로 사색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타인의 기대와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 사랑과 관심을 기대했지만 갈등과 불편만 경험한 부모에게 홀로서기는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롭지만 점차 스스로의 삶을 다스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홀로 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식 또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관계의 균형이 회복되고 서로에게 필요한 애정과 존중만 남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홀로서기는 단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스스로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자유와 존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홀로 서면서 경험하는 변화는 극적입니다. 부담과 불편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자유와 평화로 바뀌고 자존이 회복됩니다. 외로움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기회로 변합니다. 홀로서기는 또한 관계의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 불편했던 관계가 거리와 역할을 지키면서 더 건강하고 존중이 있는 관계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홀로 생활하며 글을 쓰고 연구한 경험을 통해 홀로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홀로서기는 외로움이나 고독이 아니라 자유와 존엄을 찾는 과정이며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부모가 홀로서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홀로서기를 선택한 부모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며 자존과 존엄을 회복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부담 없는 평화를 얻습니다. 홀로서기는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자식 집에서 경험한 갈등과 부담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지키면서 자존과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자식 집에 의존하는 삶은 사랑이 부담으로 변하지만 홀로서기는 외로움이 자유로, 불편이 평화로, 자존이 존엄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부모가 홀로서기를 선택하면 삶의 주체가 자신임을 깨닫게 되고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자유와 존엄은 홀로서기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홀로서기는 반전입니다. 불편과 부담으로 가득 찼던 삶이 자신의 선택과 권리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이 과정을 통해 노후를 평화롭고 존엄 있게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홀로서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존과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모가 홀로서기를 선택하면 사랑과 관계 속에서 부담은 사라지고 삶은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자식 집에서의 불편과 갈등이 홀로서기로 인해 자유와 평화, 존엄으로 바뀌는 순간 정약용의 지혜가 전하는 최고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이렇게 전합니다.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결혼한 자식 집에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갈등으로 바뀌고 존중은 무관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홀로서기를 선택하면 고독은 자유로 바뀌고 존엄은 존경으로 바뀝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식 집에 들어가 치욕으로 살 것인지 스스로 삶을 다스려 존엄으로 살 것인지